안녕하세요. L파트너스 슬기로운 보험생활 유길선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라는 핵심 기능 외에 연금전환이라는 부수적인 기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죠. 사실 종신보험 연금전환 기능은 그동안 종신보험 관련 민원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는 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 연금전환 기능은 꽤 유용한 옵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 기능은 먼저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주계약 또는 특약을 해지 처리한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해지 환급금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 수령을 신청하는 기능인데요. 따라서 연금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소멸되는 종신보험 주계약 및 특약의 해지 환급금 규모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의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일부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할 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수령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는 민원의 주된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모든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은 연금전환 시점에 해지 환급금으로 한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종신보험 주계약을 제외한 특약만 해지 처리하는 연금전환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신보험 연금전환 신청 전과 후의 계약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전환 전에는 종신보험의 주계약이었던 것이 전환 후에는 연금 주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기능 역시 전환 전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전환 후에는 연금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피보험자의 기능 역시 연금 전환 전에는 보장의 대상에서 전환 후부터 생존의 대상으로, 다시 말해 연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 역시 전환 전에는 종신보험 적용 이율에서 전환 후부터는 연금보험 적용 이율로 바뀌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우선 노후 연금 준비가 상품의 가입 목적인 연금보험과 달리 종신보험은 사망 시 유족의 보장을 상품의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에 따라 보험료의 구성 역시 다른데요. 연금보험의 경우 위험보장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금 준비에 필요한 저축의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적립되는 저축보험료의 비중이 크고 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의 비중은 낮은 반면 종신보험은 이와 반대로 각종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특약보험료의 공제, 사업비의 비중은 연금보험에 비하여 큰 반면 적립액의 재원인 저축보험료의 비중은 월등히 낮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 역시 주계약 자체가 연금인 보험과 달리 종신보험은 상품에 부과된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해서 보험 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에 있어서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공통점을 꼽자면 반영하는 경험생명표의 적용 시점이 보험 가입 시점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연금 수령 시 고객이 종신연금을 선택할 경우 과거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것이 연금 산정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금 수령을 하는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저축성 보험보다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한 종신형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 다르다는 건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종신보험을 활용한 연금 준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닌데요.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으로 너무 일찍 죽는 위험과 너무 오래 사는 위험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종신보험은 우선 상품의 핵심 기능인 사망보장 기능을 통해서 한창 돈 버는 시기에 사망하였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죠. 반면 중도에 사망하지 않고 오히려 장수할 경우엔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해서 사망보장 기능을 종료한 후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어서 너무 오래 사는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연금 전환 기능을 강화하려면
다음에 가입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종신보험 연금 전환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바로 해지 환급금의 규모를 늘리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금 전환으로 수령하게 될 연금액의 재원이 바로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다음의 가입 포인트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요. 우선 종신보험 가입 시 예정이율형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정이율은 다시 말해 확정금리를 의미하는데요. 예정이율로 운용되는 종신보험의 경우 매월 금리가 연동하는 공시이율형 종신보험이나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해지 환급금의 규모가 연동되는 변액 종신보험에 비하여 매우 안정적으로 해지 환급금을 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금리 추세에서 보험 상품의 공시이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 규모를 늘리는 데 있어서 예정이율형 종신보험은 매우 중요한 가입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지 환급금 규모를 늘리기 위한 가입 포인트 다음, 종신보험 가입 시 특약을 배제하고 주계약만 가입을 하는 것인데요. 이를 주계약의 알짜 기능만 가입한다고 해서 알종신 가입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신보험의 주계약의 알짜 기능이란 사망보험 기능과 환급 기능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종신보험에서 연금 전환을 조건으로 소멸되는 계약은 다름 아닌 주계약이죠. 물론 특약에도 연금 전환을 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겠지만 특약이 차지하는 해지 환급금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연금 전환 시 특약은 그대로 유지해서 보장은 쭉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연금 전환을 전제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특약 부과를 배제하고 대신 별도의 보장성 보험 가입을 통해 종신보험의 특약에 부과된 보장을 받게끔 해서 주계약에만 가입하는 것이 연금액의 재원인 해지 환급금의 규모를 늘리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 규모를 늘리기 위한 포인트 다음은 보험료 납입은 단기 납으로 그리고 가입 후 흔들림 없이 장기 유지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보험 상품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복리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선 가급적 보험료 납입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빠른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역시 보험 상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비과세 효과를 실현하려면 10년 이상의 유지 조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입 후 장기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가입 포인트 마지막으로는 종신보험 유니버셜 기능인 추가 납입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인데요. 추가 납입은 월 기본 보험료 외에 말 그대로 추가 저축의 개념으로 납입하는 보험료죠. 따라서 향후 연금 전환 시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가 납입으로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종신보험에 부과된 연금 전환 특약을 활용한 연금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종신보험 연금 전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름 아닌 연금액의 재원인 해지 환급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 가입 시 주계약 가입 금액이 소액인 경우 해지 환급금의 규모 역시 적기 때문에 연금 전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해지 환급금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잘 활용해서 연금 전환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신보험 연금 전환은 어디까지나 가입 후 고객의 선택 여부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부가 기능이기 때문에 가입 시의 연금 전환 활용에 대한 설계가 따라졌을 때 향후 활용상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고려하실 경우 반드시 연금 전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고요. L파트너스 슬기로운 보험생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 가입 전후의 사항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나 톡 문의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